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승재현 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왜 갑자기 목소리를 좀 안녕하십니까 이러십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리얼 극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몰입하는 거예요, 연기에? 그럼요. 방송을 위해서 네.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승재현 위원, 뭐 연기를 좀 하셨었나요? 학교 다닐 때 동아리를 좀 했죠. 동아리 어떤 동아리입니까? 연극 동아리. 연극 동아리? 예. 오. 근데 연극은 한 번도 못 나갔죠. 사투리를 써서. 그런가요? 예, 뭐 일단 발음이 제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맡았던 게 네. 사람 이름 이야기하는 예매하는 거였어요. 네네. 그게 금언동 네. 갈 때 그 금언동 네. 금언동이잖아요. 네. 그 금언동이라고 하셨군요. 예, 금언동 이러는 바람에 사실 그 사람 이름이 김언동이었거든요. 은짝 할 때 그 은이었는데 네. 3번 정도를 저를 시키더라고요. 야, 선배가? 김원동 말해봐. 김원동 이러니까 제가 맨날 김원동 이래가 죄송합니다. 재미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승재현 위원의 어떤 연기에서 제가 만능을 느꼈거든요. 오빠 할 때 이분은 좀 연기를 하셨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연극 서클을 하신 승재현 위원.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3일 연휴가 이어집니다. 네네. 승재현 위원은 이런 좀 여유가 났을 때 뭘 하십니까? 일해야 됩니다. 일. 일이요? 예,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 목돈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기 때문에 네. 글을 적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책을 쓰십니까? 기고 같은 걸 밀려 있는 사실 돈빚보다 무서운 게 글빚이라 가지고 예. 혹시 제 이름 지시면 이번에도 뭐 시론을 하나 적었는데 그렇군요. 예, 꼭 한번 우리 제가 소장님도 한번 그럼요 필독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출연진 것들을 제가 다 봅니다. 유튜브까지 다 봐요. 너무 좋아. 오늘은 어떤 사기 범죄를 쫓아가 볼까요? 그 혹시 학교 근처에 있었던 태양의 골목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아니요. 딕 트레이시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납니다. 예. 네. 그죠? 소개팅 해보셨죠? 아니요, 딕 트레이시라는 술집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셨구나. 소개팅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네. 뭐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넘버원이었는데. 뭘 소개팅이에요? 아니요, 그 학교에서 잘 생겼다고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넘어가시죠. 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오늘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소개팅과 관계가 있나 봅니다. 예. 네. 보통 저희 때는 미팅을 많이 했는데. 꽈팅을 많이 했죠. 그렇죠. 꽈팅도 많이 했는데. 많이 했죠.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소개팅 앱이라는 데이팅 걸 앱. 데이팅 앱. 예, 그걸 통해서 전 세계적이죠. 예,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특정 우리가 그 얼굴로 이름이 나와 있는 외국어 네. SNS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사람의 데이팅을 만남의 어떤 소통에 가능하죠. 창구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제 데이팅 앱을 만들었는데 네.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뭐 범죄 사기는 좀 약간 뭐 그런 거? 성매매 이런 쪽으로 전혀 아닙니다. 너무 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죠.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가고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그럼 어떤 범죄인가요? 저희들은 목돈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목돈을 사소하게 빼앗아가는 데이팅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철증 소장님 데이팅 앱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뭘 보겠습니까? 제가요? 예로 오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총각이다. 네네. 데이팅을 위해서 들어갔다. 예. 여성 회원을 보죠. 그렇죠. 분명히 거기에 나와 같이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지를 들여다 볼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쪽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어떤 인물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제가 한번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그게 데이팅 앱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여성 회원들이 많다는 걸 만들기 위해 여성 회원이 많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코딩이라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앱의 프로필을 자동 생성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 관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예. 아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차피 데이팅 앱이라는 게 목적을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네네네. 그 목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근데 왜 이 남성 회원은 많으면 안 되나요? 그건 가능하죠. 왜 여성 회원을 많이 증식시킨 거죠? 뭐 들어가는 사람들의 아니 뭐 그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 거지. 뭐 남성 여성 그러니까 이성의 이성의 그렇죠. 이성의 숫자를 늘린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이성의 숫자가 늘어나도록 매크로 제작 프로그램 의뢰를 받았다. 이런 그럼 이야기가 가짜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뭐 그 리뷰들을 많이 보면 네. 이제 그 로맨스 스캠도 그렇고 이렇게 보이는 사진이 진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걸 대부분 예. 저만 그런가요? 그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게 라떼의 시대에 있는 거죠. 우리 때는 직접 봐도 못 믿는데 어떻게 올라와 있는 사진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저희 때 그 꽈팅을 했을 때의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많은 수정이 됐겠구나라고 그걸 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은 믿어야 되나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니까 예. 이제 이런 형태로라도 이제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여하튼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성의 사진을 보고 이제 결제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이제 매칭이 되려면 매칭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매칭 비용을 지급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 SNS 그 안에 있는 데이팅 앱에서 문자를 보내면 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볼멘 소리가 그 앱에서 나오기 시작했는 거죠. 네. 그러면 두 가지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매크로를 돌렸다. 네. 그 사진의 이성에게 돈을 내고 매칭 비용을 내고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오지 않았다. 이런 그럼 거죠. 거기 있는 그 회원들은 다 가상의 인물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몇 명은 들어와 있겠죠. 네. 들어와 있는데 전체가 다 100%는 아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그 안에 나와 있는 만약에 이성이 100명이다. 예. 그럼 100명의 이성에게 이제 여기서부터 사소한 우리가 목돈이 뺏기기 시작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처음에 데이팅 앱에 딱 들어갔을 때는 무료로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들어가서 사진을 일단 보려면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입 회원입니다. 네. 이러면 신입 회원에는 뭐 5,000원 아니면 10,000원 네. 그래 한 달에 그렇게 이제 지급을 하고 네. 월회비. 그리고 월회비를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그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누구와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결혼 앱들도 많았잖아요. 결혼 그렇죠. 그 돈을 일정 부분 내게 되면 그걸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죠. 많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경우에 상위 랭킹에 이제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랭킹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많은 그 회원비를 내야 된다. 그분을 만나려면 네. 네. 해야 되고 일단 매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문자를 받으려면 뭐 OK라는 걸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OK 사인을 받으려면 뭐 하트 25개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10,000원,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10,000원, 뭐 하트 25개를 받아야 OK가 나오니까 네. 다시 또 뭐 한 5,000에서 10,000원 이렇게 10,000원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달에 뭐 한 30,000원, 네.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앞서 말한 것처럼 코딩 매크로 돌려서 그럼 복골복?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실존 인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복골복의 문제도 나오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앱들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너무나 자극적인 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이건 정말 아까 우리 저 소장님이 말씀했는 한 단계 뒤로 더 범죄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성을 100% 매칭해 줍니다. 자취를 하고 있는 이성들을 무제한 소개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딱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문제가 이상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자극적인 메시지로 가입을 유도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드렸다시피 매크로를 돌렸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광고가 되는 거고 예. 복골복에 의해서 매칭이 되는 수도 있지만
매칭이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저는 이거에 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뭐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그렇죠. 되는 하고 일이라고. 또 이거를 보시고 이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또 아주 진지하고 신뢰 있게 만들려는 사람 분들에게도 예.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니까. 비즈니스맨도 있는데. 그럼요. 그러나 이거 진짜 이 기회에 한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매칭 비율이라는 건 존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말로 그렇게 매칭의 비율보다 훨씬 더 낮게 돈만 가지고 과장 광고가 되었다는 의심이 있을 때 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처벌을 하려면 무슨 죄목을 만약에 이게 묻습니까? 형법으로 가면 사기죄가 가능할 수 있죠. 네, 과장 사기죄. 광고. 뭐 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네. 이건 뭐 약간 예인데 일타 강사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로 일타가 아닌데 일타 강사라고 이야기해서 그 과장 문구 때문에 그 수강생이 그 수업을 듣게끔 되었다면 결제했다. 예, 그건 사기죄가 될 수 있는 예. 가능성.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타 강사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일타 강사는 문제가 안 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일타라고 얘기했고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게 거짓이었을 때는 결제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예. 당연히 그건 알려야 될 고지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무를 위반하고 만약에 과장 광고를 했다. 그럼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기죄는 이 사람을 신고하는 건데 더 문제는 내가 내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매칭 비용을 만약에 뭐 달에 3만 원을 냈는데 네. 매칭이 전혀 안 됐다. 네. 그러면 3만 원 돌려줘. 나한테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매칭 앱들을 보면 통신 판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통신 판매업은 이제 흔히 말해서 고객 간의 거래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 구제를 원한다면 예. 한국소비자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게 매칭 비율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정말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서 단 한 번도 내가 비용을 냈지만 전혀 어떤 그 매칭이 되지 아니하였다. 한 번 됐다면은요. 그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그 들어갈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앱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확인할 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아, 근데 한번 진짜 없나요? 이게 아니면 누가 이걸 확인한다면 확인할 수만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네. 상품 비교하듯이 뭐 그렇죠. 상품 비교 A라는 상품을 이 막 데이팅 앱은 정말 예, 그런 걸 안 된다. 쓴다. 예. 라고 하면 가상의 좋은데. 인물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소비자원에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번만 됐다. 근데 그쪽에서 아니면 우리가 그 거래 약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약관에 적어도 매칭 비율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매칭되는 거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상위 단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매칭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 왜냐면 거니까. 비용을 더 지불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거래 약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래 약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5천 원, 10,000원 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게 많지 않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도 사실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10만 원도 큰 돈일 수 있고 만 원도 큰 돈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약관에 대해서 좀 거래 약관을 좀 들여다봐야 되고 조금 이상하다 느낌이 조금 흔히 말해서 싸하다 이런 느낌 들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있는 한국소비자원에 좀 문의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은 분명히 걸릴 거예요. 시간은 이제 걸릴 건데 그래서 들어갈 때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좀 들어가셔야 되고 어떤 단계로 올라갈 때는 분명히 내가 책임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네. 소개팅 앱, 데이팅 앱은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19가 뭐 촉발시키기는 했지만 앞으로 더 이런 비대면 접촉에 특히 이제 온라인상의 만남들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럴수록 또 이런 쪽에 네네. 그렇죠. 신뢰를 저버리는 사기 범죄도 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작은 돈이라도 뺏기면 아까운 거고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걸 청취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관련 유관기관이 있다면 아니 또 엔지니어, 그러니까 기술 예. 개발자들도 예, 예. 어떻게 하면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할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실 이게 다 신생시장, 뭐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일 수 있으니까요. 네. 새로운 시장에서 소비자가 자기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목돈이 뺏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국가가 좀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성, 남성의 이성의 프로필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동으로 만져서 그냥 쭉 깔아놓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네. 이래저래 어떤 이런 사기의 범죄도 이게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화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네. 뭐 옛날에는 그냥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홀려서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았다면 사회적인 문화와 분위기를 이용해서 네. 그 우리 서민들의 목돈을 빼앗아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돈지킴연구소 승재현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